오늘은 각성 버전의 초호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야나미요, 가에세! 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에바 맛집 건프라보 채널입니다. 우선 초호기의 컬러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각성 후에 이렇게 컬러가 형광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가 삼켜버린 레일을 구하기 위해서 코어를 뽑아내는 이 장면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코어는 풀아에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디퓨저 끝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우선은 크기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침 같은 반다이에서 나온 초호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RG, 하나는 HG라서 더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이즈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RG보다는 HG의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초호기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 얼굴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RG 초호기의 옆면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초호기의 얼굴이 딱 이 느낌인데, 하지만 정면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HG 초호기는 각성 버전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크고요. 못생기진 않았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정면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호기와 13호기를 비교하면은 다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앞 시간에 만들었던 마크 6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높이는 지난 시간에 예상했던 대로 초호기의 허리는 3칸, 마크 6는 4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키는 마크 6가 더 높고요. 하체는 같은 금형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작동감이나 크기는 마크 6와 동일하게 아주 자유롭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어깨 구속구의 디자인만 다르고 동일한 부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작동 방식이나 크기가 동일하고 색상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쪼그려 앉기도 되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좌우로 위아래로 작동이 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초호기는 이 입 벌려지는 기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HG는 중간에 한번 멈춰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쉽게 올라가거나 쉽게 내려가지지 않아서 입 부분이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젤링은 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 이번 영상에 마크 6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극장판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마크 6가 창을 던져서 각성 상태의 초호기가 열었던 가프의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마크 6를 구매하시면은 카시우스의 창과 보이시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관통 베이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두 개를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건프라보 채널. 바로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박스 아래에는 반다이 마크, 윗부분에는 카라 스튜디오의 스티커가 있고요. 측면에는 엔젤링과 클리어팔 2개, 그리고 특별히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성 버전과 보통 버전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드라이 데칼과 엔트리 플러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을 보시면은 완성 포즈에 대한 설명과 반다이 제품의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볼게요. 우선 러너 확인을 하시고, 클리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노랗고 펄가루가 많이 들어가진 빛으로 이루어진 링과 팔이라는 느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무 사출 팔과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설명에서 본 드라이 데칼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꼭 뭐 저만의 팁은 아닌데 다이소 접시 받침대 2,000원을 주고 사시면은 이렇게 러너 꽂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 가신 김에 견출지도 하나 사세요. 러너별 문구를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써서 러너의 반으로 접어서 붙여주시면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작업 시간이 30%는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립은 러너를 하나하나 뜯는 게 아니고 큰 부분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빠질 수 없는 이 기믹이 이 엔트리 플러그죠. 뒷부분의 부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작은 뚜껑과 큰 뚜껑을 닫아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체를 조립해 볼게요. 어깨 부분과 목 부분, 나머지 구속구를 순서대로 꽂아줬고요. 가슴 옆에 튀어나온 돌기에 꽂아주는 이 부속구도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본 대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각성 버전은 눈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스티커로 붙여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도록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조금은 실망했던 게 이 혀천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좀 두 개를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암튼 컬러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각성 버전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RG에 비해서 HG가 좋은 부분이 이 머리 부분에 볼 조인트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RG에 비해서 쉽게 빠지지도 않고 턱 기믹이나 작동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렇게 상반신은 조립이 완성이 됐고요.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3개 부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튀어나온 고무 러너를 제거를 해주시면 조립할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다 하나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조립하고 어깨도 조립을 해주시면 팔은 금방 조립이 됩니다. 만들어 보니까 마크6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 사양의 HG들도 팔이나 다리는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각성용 팔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누렇게 되어 있어서 변색된 느낌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스티커 부착을 해봤고요. 드라이 데칼도 한번 진행을 해줬습니다. 드라이 데칼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였어요. 사이즈에 맞게 자르신 후에 위치에 올려주고 열심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판박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봤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상반신도 이렇게 조립을 맞춰줬습니다. 나머지는 하반신 조립을 들어갈게요. 하반신도 마크6랑 똑같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발 부분도 바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허리와 몸통, 다리를 조립해서 완성입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엔젤링을 꽂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연질 클리어 프라봉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일본어로 막 글이 적혀 있어요. 구글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카메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열을 안 가하고 구부러지는 게 맞는지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부려 봤는데 그냥 힘으로도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게 되는구나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구부린 상태에서 조립을 해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짧게 중간 정도의 아랫부분의 길이를 한번 잘라줬고요. 나머지 윗부분의 링을 조립하시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반다이 제품이다 보니까 반다이 베이스에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도 라이플이나 엄블리컬 케이블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지퍼백에 다 넣어주시고요. 아까 우리 러너에 사용했던 개출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명과 함께 써서 붙여주시면은 나중에 박스를 버리시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그 다음에 디테일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동그란 코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샤워하다가 보니까 다 쓴 디퓨저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빼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더라고요. 구멍을 메꿔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까 하다가 타미야 퍼티 화이트 버전으로 발라줬습니다. 우선 바닥에 묻으면 치우기 힘드니까 비닐을 하나 깔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퍼티를 발라야 되는데 손으로 잡고 있을 부분이 없잖아요. 고정하기 쉽도록 핀을 하나 박아 넣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 1파이짜리 크기의 황동선을 이용해서 안쪽에 고정을 해줄 건데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안쪽에 흘려 넣어 주시고요. 이후에 핀을 꽂아 주시면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큰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꽂혀 있던 나무 봉을 잘라서 순간 접착제로 다시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후에 1차로 퍼티를 발라줬는데 이게 딸기향 같은 그런 거다 보니까 빨간 색깔이 나중에 보니 묻어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발라준 후에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사포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결국 손으로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맞춰줬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오버코팅 도색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서페이서, 그 다음엔 블랙을 깔아줬고요. 다음에는 레드 골드 컬러와 그 컬러 위에 클리어 레드를 3번 정도 나누어서 뿌려줬고요. 최종적으로는 클리어 유광 마감제를 이용해서 2번 정도 뿌리고 말리시면은 매끈매끈한 이 사탕 같은 녀석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만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예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버코팅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황동선을 잘라주고 안쪽에 손과 연결하기 위해서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테스트해보니까 완벽하게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참고해서 양손으로 꺼내는 느낌을 줘볼 거고요. 촬영을 하고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